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죠. 이제 목소리를 동네에서 아니까 이제 그냥 두드려가지고 어머니 이제 나와서 문 열고. 그때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한 몇 시경이었죠? 9시 반, 10시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시계를 못 네네. 봐가지고. 근데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그냥 어머니가 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뭐 귀신 본 것 마냥. 그리고 들어갔죠. 이제 그리고 그냥 저는 아예 다음날 눈을 떴는데 막 그 친척들이랑 막 와가지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 온 것 마냥. 네. 뭐도 안 믿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밥 한 끼 얻어 먹고 이제 낮에는 뭐 이제 못 나가니까 밖을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기로 하고 간단하게 계획을 얘기하고 이제 네네. 제 계획이 그거였죠.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브로커한테 다 얘기해놔가지고 제가 넘어간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사람을 집에 보내는 걸로. 그러면 제가 만나서 같이 탈북하기로 네네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만 기다리면 되고 하룻밤이나 이틀밤만 자면 우리 다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산에 그 밭에 경비서는 막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음식 좀 날라다 주고 이제 소식 좀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그렇게 다 얘기 끝내고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에서 생활이 길어질 줄을 예상을 못했죠. 네네네. 그냥 짧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브로커가 안 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산에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국이 보이는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사실 위험한 게 산에는 북한은 다 군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막 밤에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올라가서 옷 뒤집어 쓰고 핸드폰으로 이제 카톡을 날렸죠. 카톡 진짜 짱 잘 쓰더라고요. 로밍을 하고 갔었는데 중국 그 신호가 너무 잘 써가지고 다행히. 자,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로밍을 해가지고 갔는데 북한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중국 통신망이 접속돼가지고 엄청 잘 잡혔어요. 네. 잘 터졌다. 그래서 막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했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일이긴 한데 네. 그 시내 길 걸으면서 폰을 꺼내봤는데 다 서더라고요. 해산시 그 압록강에서 조금 뭐 500m, 1km 그 한짝으로 떨어진 곳들은 다 서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선다라는 게 이제 그 신호가 2개 정도 막 대기가 잡힌다. 네, 보였어요. 그래서 문자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날씨를 이제 그걸로 막 예측이 안 해줬는데 잘 맞더라고요. 네. 일단 날씨가 짱이었고, 네. 그리고 그쵸. 네, 데이터가 잘 터졌다. 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그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더니 네가 뭐 사고를 쳤냐 이제 그 얘기부터 다짜고짜 저한테 추궁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비병이랑 몸싸움한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했는데 경비병을 아까 매수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대에 뭔가 지시가 떨어진 게 제가 5월 20일에 넘어갔는데 21일부터 31일까지 특별경비 구간으로 하고 아예 국경 뭐 개미 한 마리 열지 못하게 봉쇄하라고 내려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6월 1일이 지나서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열흘 동안 산에서 이제 먹고 싶은 음식들 다 시켜 먹고 이제 뭐 거의 배달 서비스 느낌으로 어떻게요? 어머니 시켜가지고 이제 돈 주면서 이제. 네, 제가 중국 돈 조금 있었어요. 네, 몇 장.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한국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뭐 3, 4개월에 한 번씩 보내드린 돈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생각보다 어머니가 돈이 저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가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먹고 싶었던 뭐 북한 음식들 시켜 먹고 네. 어땠어요? 맛있었나요? 맛은 사실 기대 이하였고요. 네. 그 배고플 때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와서 제가 좀 좋은 것들 많이 먹다가 그렇죠. 가보니까 네. 내가 이런 걸 먹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이 그리고 없었구나. 대동강 맥주 이런 거, 저 술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제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고 불고기도 한번 해먹었거든요. 밤에 몰래 집에 가서. 네. 근데 삼겹살 너무 생각났었고요, 사실. 아무튼 너무 그리웠어요, 한국이. 진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로 거기 가서 다시 못 살아요. 하루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산에서만 자는 거는 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잤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있잖아요.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한국에 갔었던 게 다 꿈이고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핸드폰이랑 여권부터 막 찾았는데 있는 거예요, 지갑이랑. 그래서 이게 꿈은 아니고 이게 현실이구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겁을 했겠다 진짜. 네. 그냥 어쩌면 내가 실패해서 다 잡혀 죽는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잠깐 했던 생각은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조금 어쩌면 그 가족분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죽는 쪽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칼을 항상 그냥 가지고 있었고요. 목을 찌를 수 있을지 그 용기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자살, 시도는 해보려고 해야 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살을 네, 할. 아니면 제가 저 스스로 못 꺼내면 걔네 중에 한 명이라도 찔러서 뭐 아버지 피값을 하든 아니면 걔네가 저를 죽이는 상황을 만들던데 그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번 친한 학급 친구한테 이제 발각됐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발각이 됐죠? 제가 북한에 총 22일 정도를 이제 머물게 됐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여행이었는데
5월 31일까지는 그래서 뭐 고향에 돌아온 느낌으로 잘 즐겼고요. 네. 6월 1일 되는 날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려 했더니 신호가 안 터지더라고요. 로밍이 끊긴 거예요, 제가.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게 114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화를 전화를 걸었더니 114 KT 그 핸드폰 통화 받으신 그 여자분이 그저 제 상황을 모르시니까 센스가 없으셨겠지만 집 주소랑 개인정보 계속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산에 숨어서 이제 막 제 목소리도 떨리고 이제 잘 안 들리잖아요. 또 계속 고객님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산에서 통화를 1, 2분 안에 뭐 도청당하고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쫄려가지고 진짜 하다가 막 끊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무제한 연장해 주세요 막 소리도 지르면서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요금제를 연장을 해가지고 신호 잡으니까 막 카톡들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걱정하는 사람은 전에 만났던 친구밖에 없었지만 브로커한테 연락을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려오고 왔었어요. 그리고 브로커가 하루 와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기획을 하자. 6월 8일 날인가 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오는 날 저도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삼성 핸드폰도 가져갔거든요. 네네. 거기에 중국 유심 넣어서 이제 어머니 드리고 하고 이제 그 브로커 따라서 압록강변에 나왔는데 갑자기 뭐 경비 순번이 바뀌었다나 뭐라나 못 넘는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멘탈 한번 붕괴됐고요. 그 군인 애들 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싸운 것도 있지만 걔네가 저를 알아볼까봐 걔네가 원래 주문받은 인원이 2명인데 젊은 남자가 1명 더 끼웠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떤 의심을 할까봐 엄청 쫄렸어요 사실은. 근데 걔네한테서는 사실 아무 일이 없었고 집에 오는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뭐 저희 집이 있다면 그 옆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중학교 담벼락에서 제가 안 들어가고 집을 바라봤거든요. 어머니 먼저 들여보내고 아버지 먼저 들어가는데 바로 그 마당에서 덮쳤어요 사람들이. 진짜 사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달빛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봤는데 그냥 한 4-5명 뛰어나 아버지 붙잡았고요. 어머니도 그냥 바로 들어가 같이 잡혀가지고 어머니 몸에서 뭐 중국 돈 뭐 몇천 위안에 뭐 핸드폰 다 나오고 이제 거기서 멘탈 다 나갔죠. 왜냐면 보혜부였네요. 네. 들이쳤구나. 나중에 알기로는 뭐 며칠 감시를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지냈어가지고 그래서 근처 친척집에 저는 당황해서 달려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제가 배낭 같은 거랑 있었어요. 또 그거 막 챙기려고 하다가 막 당황해서 막 이러는데 허둥지둥했겠죠. 걔들 막 짚고 이러는데 그 친척집 문도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봅니다. 집수색 좀 하겠습니다. 그 멘트에 그냥 손들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챙기고 사실 여권도 못 챙겼거든요. 핸드폰만 들고 그냥 바로 문 차고 뛰어났더니 막 후레쉬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 넘어서 바로 톡 껴가지고 학교 뒷산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걔네 막 따라올라다가 제가 중턱까지 뛰어서 돌아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도 제가 못 신고 뛰어가지고 잠깐 앉아 이제 상황 보느라고 이제 어차피 제가 중국에서도 좀 쫓겨봐서 하는데 위로 쫓기면 유리하더라고요. 체력면에서만 지치지 않는다면 산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오는지 보고 안 올라오는 쪽으로 내려가면 돼가지고 그래서 안 잡힐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내려다 보는데 이 X들이 잔인한 게 어머니랑 아버지를 그 학교 뒤쪽에 끌고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를 때린 거죠. 이제 구타를 엄청 해가지고 어머니 비명소리 듣는 순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냥 다 야수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 내가 여기서 싸우다 죽어야겠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 생각만 들어가지고 돌멩이 들고 다시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막 우리 아들 안 왔어 막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여기서 내려가면 나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사돈의 팔촌이 뭐 다 죽겠구나. 이성을 찾았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진짜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막 속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화가 엄청 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그 어머니를 얼마나 때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러 왔는데 어머니를 보이보이 넘겨준 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 탈북을 시도하기 며칠 전부터 한국에 도움을 좀 요청했거든요. 친하게 지냈던 뭐 형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모시러 갈 때 뭐 금전적으로 도움도 주겠다 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북한에 간 걸 안 이후로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자체를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고 했어가지고 보혜분지 어떻게 하냐 이제 뭐 그 나중에 안 건데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시켜서 통화를 했는데 그 형이랑 통화한 게 13분을 통화했길래 제가 이거 뭔가 미타한데 이제 미심쩍은데 했는데 그게 도청을 실제 당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감시를 섰던 건데 나가는 걸 이 사람들이 놓치고 다행히 탈북하려고 저희가 나가는 걸 놓치고 들어오는 걸 잡은 거죠 이제. 근데
이해되죠, 야, 뭔지. 이게 나가는 게 잡혔으면은 조치가 잡히는 거죠, 예. 나가는 게면. 야. 사실 군인들을 보고 와가지고 들어올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어. 생각했고요. 갈 때는 떠난다는 마음에 긴장 아예 안 하고 내려갔는데, 네, 걔네도 긴장이 없었거나 뭐, 네. 이웃집에 잠복하고 다 저희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제 보이부에 잡혀 그쵸. 들어가시고 보이부 입장에서는 그 중국 핸드폰 나오고 돈 다 나오고 탈북하려던 정황이 그냥 그대로 녹취도 어차피 있었고, 근데 어머니가 영예군인이거든요. 군복무 하실 때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 척추가 아예 뒤로 좀 나와 있거든요, 뼈가. 그래서 저도 못 낳는다 하다 나가셨는데 무튼 그 해산시 보이부장 앞에 끌려가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건 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보이부장이 이제 어머니를 회유한 거죠, 이제. 영예군인이고 뭔가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그렇게 간 것만 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안 해 하니까 어머니가 이민반장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10년 넘게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안전부 보이부 이런 거에 조금은 좀 잘 아시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배짱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건 맞는데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난 아들 너무 보고 싶어서 거기 앞에 볼 수 있을까 해서 나갔다가 조국을 배신한 건 아니다 싶어서 돌아 들어오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되게 그럴싸하게 마침 답변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이부장이 빼앗은 돈 다 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중국 돈 다 그대로 되찾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풀어준 거죠. 가지 말라고. 만약 브로커 가면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얘기랑 이제 보이부의 어떤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풀어줬는데 사실은 이 보이부의 느낌으로는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올 거다. 어차피 건너온 놈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번엔 안 놓치려고 잡으려고 한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뛰어나왔던 집에 들어가서 여권부터 찾았고요. 진짜 여권을 겨우 찾았어요. 그 어두운 밤에. 그리고 이제 잘 챙기고. 아니 거기로 다시 들어간 게 난 대단하다. 그 진짜 서글 있잖아요. 정말 그 몸의 서글도 아니고 진짜 와, 그냥 사실 쫄리진 않았는데 그 집에 개가 있었어요. 문제는 개가 짖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요. 그리고 여권을 준 다음 출입문 앞에 앉아 들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앉아 들었는데 아무 말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한번 쫓기지 뭐 하고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뭐 그 친척분이 나이 지숙하신 한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잡혀갖고 이미 끝났고 너도 가라. 이제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남조선 가서 돈을 왕창 보내줘서 중국 돈 많이 한 정도면 뇌물 써서 어떻게 빼내볼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옥바라지를 하든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팔자가 이렇게 됐네 그냥. 그래서 소식 다시 알려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아니 나와서 다시 넘어올 마음으로 나왔는데 날이 밝은 거예요. 밤새 이제. 네. 제가 압록강변에 도착했을 때 날이 그냥 대낮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 못 넘었죠. 가봤더니 군인들 안 자고 다 그 털옷 입고 그냥 완전히 기립버쳐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어떡하지. 집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다시는. 그래서 이제 방랑가가 된 거죠. 거기서. 그때 제일 충격이었던 게 머리가 노란색이었고요. 엄청 길었고요. 그 갈색 머리가. 귀도 뚫었었는데 귀걸이 풀어버리고 그래서 뭐다 뒤집었었는데 머리 막 보이고 네. 옷차림 좀 이상하고 네. 거기서 안 신는 신발에 나이키 신발 신었나요? 나이키는 아니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얀 운동화를 하얀색 신는 사람이 없잖아요. 검은 후드 이상하게 입고 이제 돌아다닌 거죠. 누가 봐도 그냥 막 눈에 팍 튀게 그냥 네. 이제 그러고 다녔군요. 수검댕이 막 묻혀갖고 꽃제비처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동창을 이제 발견됐나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니가 이민반장 하실 때 좀 못 사는 집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네네. 북한 말로 김치랑 된장 퍼주면 복을 퍼주는 거다 네네. 그런 얘기 있는데 어머니가 그 문제로 아버지랑 싸우면서도 막 퍼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 집에 가면 밥은 주겠지 갔거든요. 두드리 들어갔는데 밥을 안 주셨고요.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 집 아들이랑 또 저도 친구예요. 근데 나가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재워줄 수도 없고 이제 그 얘기 하시길래 뭐 탓할 수는 사실 없어가지고 저도 이해가 돼요. 이게 어릴 적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이제 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강호 씨도 그걸 또 네. 친구 어머니 마음은 저는 10분 이해하는데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어머니가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나오다가 그 집 아들 마주쳤거든요. 친구를. 그래서 친구를 3년 만에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엄청 놀라더니 막 집에 들어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 위험할 것 같고 이제 여기 앉아 잠깐 얘기하자고 앉아서 그런 어떤 근황도 물어보고 뭐 그냥 핸드폰 좋은 거 쓰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기 친척 있어갖고 자그마한 공장 같은 거 다니고 있더라고요. 노동자로. 그 친구 막 이제 자고 가라 막 이러는데 그냥 마음은 알겠다 하고 사실 저는 너무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같이 갈 마음으로 얘기해봤는데 그 친구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친구 집 들어가는 거 보는데 이제 신고하진 않겠지 막 이 생각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동사무소 앞에 웬 여자애를 본 거죠. 아까 지금 기억하시는 그건데 웬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으로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볼 수도 있겠지. 혹시나 하고 돌아봤는데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그 친구 돌담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어디서 봤지? 이제 막그 머릿속을 막 사실 어머니가 잡혀간 이후라서 제가 정신 상태가 좀 이제 냉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알지? 했더니 이제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이제 그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내 소식 혹시 들은 거 있어? 물어봤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너 갔다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선 쪽은 너 갔다며로 통하는군요. 네, 그렇죠. 중국 갔다는 얘기로 저는 그래서 중국 간 거? 했더니 그냥 이렇게 빤히 보더니 여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없어 이러는 거. 여기 염색 이런 거 안 하는구나 하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하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했던 게 저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사귄 제 친구 애를 7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간 친구를. 네. 18에 군대 가서 제가 25이었으니까. 예, 열려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기다릴 거냐고 하니까 기다린대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이제 또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시련이 파악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친구도 좀 이쪽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가고 싶진 않다고. 뭐 할머니도 계시고 한데 안 가겠다고 그냥 거기 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2시간 안에 이제 쫑난 거죠. 더 할 얘기가 없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신고할까봐 사실은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녁까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요. 뭐 배가 고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서 저녁까지 이제 있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디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하니까 그 연풍분 주소라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 서류대로. 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가는 데까지 같이 가자 하고 걸었거든요. 자, 이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금 경찰서 가서 이제 뭐 경찰서에 서류를 때려가야 되는데 지금 반동문자를 옆에 두고 그 그쵸, 말을 하니까 거의 뭐 이건 신고하겠다라는 말도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이제. 근데